이 서울경제에서 이 기사를 하나 보도했는데 뭔 얘기냐? 한국전력에서 지금 KBS 전기료 요금에 이제 KBS 예, 전기 요금에 수신료가 나오죠. 같이 이제 포함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따로 낼 수가 없어요. 네. 전기료를 내려면 무조건 KBS 그렇죠, 수신료를 그렇죠. 같이 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신료 그 고지서에 네. 이렇게 뚜루룩 찢는 거 있죠. 네. 절치선. 어. 그 절치선을 구분해 가지고 KBS 거는 따로 넣고 KBS 거는 낼지 안 낼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구분을 해 가지고 한번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걸 KBS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랬는데 KBS가 난색을 혹시 표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KBS가 난색을 딱 그랬을 것 표했는데, 야 일단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절치선을 네. 이렇게 구기만 하면 그 네. 전에 뭐 따로 하는 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전에서는 그렇게 절치선만 나눠서 하면은 어차피 프린트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돈도 안 들고 비용도 안 든다. 그러니까 한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전 측에서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도 수신료 왜 전기세랑 같이 걷냐는 민원이 정말 많이 한전으로 맞아요. 전화가 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KBS로 안 와. 이게 맞아요. 한전으로 온다고요.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요즘 다 자동이체 하는데 자동이체 하지만 어. 이제 앞으로 아니 만약에 이제 분리지수가 된다 그러면 자동이체 해제하고 다시 아니 다시 바꿔달라는 절치선으로 거지.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동이체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은 하나를 자동이체하면 그 안에 네, 수신료가 들어가는 네, 건데 네. 한전의 얘기는 두 개를 절치선으로 분리해서 각각 자동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다. 좋은 근데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이 계속 수신료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안 하고 쌩까고 네, 네, 네. 나 텔레비 안 봐요라고 쌩까고 그러면은 안 낼 확률이 크다는 거지. KBS가 되게 미련한 게 뭐냐면은 이걸 싸우지 말고 나랑 서민 교수님을 캐스팅을 해. 그럼 우리가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어줄 자신이 있잖아. 브라보. 바로 그겁니다. 너무 묘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난색만 표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고 그럼 돈을 구걸할 생각을 어. 하지 말고 그리고 방송의 퀄리티를 높여야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태어났는데 봐봐 맞아. 퀄리티가 좋으니까 맞아. 지금 585명이 보고 계신 거 서민 교수님 아닙니까? 서민배 제기차를 되게 좀 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화면에 나가나요? 네. KBS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수신료 앞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수신료는 누구나 부담해야 되는 특별 부담금이기 네.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 난색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전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가 뭐 KBS 직원인 입장에서 네. 수신료 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 KBS가 난색을 표한다는 거는 한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KBS에서는 계속 회사 측에서도 다음 페이지에서도 뭐 이제 보여드릴 건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 이거 뭐 문제가 없다 뭐 아니면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예요. 현재 통합징수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 이게 논리 시험 같은 데 나오는 거야. 이런 네. 게 네. 뭐냐면은 지금 수신료 논쟁의 핵심은 그쵸. 통합징수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수신료 논쟁의 핵심은 통합징수가 의무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전이 대신 위탁징수를 대해서 통합징수를 대신 걷어줘도 되고 한전이 쌩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수한박법 법은 유효하다고 했지 누가 시행령 바꾸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 법이 유효하다고 했으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은 그냥 당연히 자동고인데 시행령 그것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말장난을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이렇게 수신료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일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전두환 이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땡전 뉴스를 하고 KBS가 되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국제에 좀 부역하는 방송을 했다고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잖아. 심해. 맞아요. 그러면 뭔가 좀 느끼는 거 없어요? 이거 아니, 왜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게- 아니 왜 우리는 징징 제조 통합징수 해줘 징징 이러고 있단 과거에 말이야. 80년대 해줘 이런 거. 80년대 그 이른바 땡전 뉴스 할 때 보면 해조충.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했던 사람들이 제가 네. 초창기에 일했을 네. 때 이제 네. 뭐 간부를 하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분들 얘기 들어보거나 과거의 뉴스를 보면은요. 네. 그때도 이게 있어. 첫 번째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있어. 어. 여 얘기를 하나 하면 야 얘기도 딱 하나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보도를 하죠. 여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게 찝찝한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렇지. 우리가 뭐 언론인이다 돼가지고 이런 게 있어도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보도 지침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맞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언론인들은 그거를 저항을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5년 동안 문재인 좀 지나고 나서 KBS의 양승동, 김희철 이런 인간들이 오고 언론 노조 애들이 네, 네. 이거 민노총 애들이 여기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지금 보도국장을 하는 친구가 그 당시에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린 사실 보도보다 정의로운 보도, 진실 보도가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그러니까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요. 뭐냐? 예를 들어서 김의겸도 비슷한 말 했지 않나요? 그렇죠. 혐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요. 최민희도 탄압이 그랬어요. 있는 정치 거예요. 탄압, 네. 검찰 탄압. 최민희도 그런 소리 했어요.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정말 정의로운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최민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군사 독재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보도를 나는 이게 정의라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인 거야 이게. 사실 관계와 관계없이 어. 정의로운 보도를 하고 싶으시면 음. KBS가 아니고 조선중앙통신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 그걸 왜 여기서 구현하려고 그래? 저기 이북에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멀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2만 원 노래도 있어요.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그 부분에서 이 수신료 문제가 사실은 아픈 부분인 거야. 왜냐면은 KBS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근본적으로. 아 그리고 너의 정의를 구현하지 왜 내 돈으로 구현하냐고. 네 아, 정의는 그러니까. 네 돈으로 구현하고 내 정의는 내 돈으로 구현할게.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빡침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죠. 이분들은 열받는 거야.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저놈들의 짓걸리는 대로 짓걸리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왜 내가 2,500원을 줘야 돼? 왜 이념투쟁을 왜 내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신료를 거부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런 쪽에다가도 그런 식의 어떤 불만이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KBS는 숙명적으로 뭐냐? 좌와 우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잘 전달을 하는 게 KBS의 뭐 맞습니다. 사실은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죠. 양승동 김희철 시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뭐 대선 때다 지방선거 때다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모니터를 딱 하면서 저희가 했는데 대선 때 저희가 KBS 때만 대선 때 문제가 된 거 저희가 본 것만 그것도 다도 아니야. 저희가 본 것만 거기서 불공정 편파 방송 사례가 1,150개인가 정도 나왔어요. KBS만. 아니 근데 이 좌의 그 좌의 개소리를 왜 이렇게 또 해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김남국 같은 애가 사실 다른 나라 있잖아. 어느 나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김남국 같은 애 목소리를 보도 안 해 무시해버려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남국인 보도가 그게 보도로 맨날 나와. 아니 공영방송 걔가 듣고 뭔데? 있으면은 그럼 이게- 모자란 애를 왜 이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아니, 나 왜 무슨- 왜? 아니 공영방송 듣고 있잖아요. 뭐 같은 줄 아세요? 동물의 왕국 같아. 하도 아니, 개소리만 이게 나와가지고. 약간은 대한민국 언론이 타락했다는 증거기도 해요. 뭐냐면은 심지어 조선 중앙 뭐 문화일보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쭉 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이준석이가 뭔 이상한 헛소리 하면 거기다 다 이렇게 네이버 탑에다가 다 올려줘. 왜냐? 이준석이가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 그게 나는 클릭을 유도하거든. 그게 그쵸. 장사가 된다고 약간 생각하는 거야. 열받아. 누구 빡치게 막 이렇게 막 살살 이렇게 긁는 듯한 얘기 하잖아요. 아, 어제 김윤희 대표가 어제 유튜브에서 1시간을 떠들었는데 한 줄도 기사가 안. 이게 나라야 이게? 어제 얼마? 기사를 쓰기는 X 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하다못해 김유진 그냥 계속 삐잖아. 또 욕설 뭐 이런 거라도 내주던지.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 말을 왜 무시하는 거야? 난 정말 이해하는 거. 너무 삐처리가 많아. 아니 어제 우리 얼마나 8,000명이 열광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근데 그 방송이 아마 욕설 삐처리하면 그 방송 무슨 사이렌 봐서 민방위 방송인 줄 알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막 KBS 출연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전례가 있거든. 아 그럼요. 그 요즘 잘 나가는 김구라라는 친구 있죠? 예. 그 친구가 옛날에 인터넷 방송하면서 예. 엄청나게 거의 이재명까지는 가기 어렵지. 이재명까지 가는 사람은 없지. 아니 근데- 김어준 뭐 주진우 이런 애들이 지금 방송을 아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욕을 해. 걔네들은 개소리를 하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KBS가 이 경영진들은 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내부 보고서를 이제 보고서라기보다 네네. 내부의 이사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단순 여론 확인 뒤 종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신료 분리징수 대응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를 했는데 비관적 전망하고 낙관적 전망을 보고를 했대요. 네네. 여기서 비관적 전망은 뭐 이 현행 방식이 분리돼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관적 전망을 보고하면서 이사들한테 나눠둔 자료에는 낙관적 전망을 굵게 표시했대. 네. 와. 여기에는 이번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한 게 단순히 여론 확인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도서 정가제 사례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 정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국민 의견을 들었는데 찬반 투표자가 2,310명에 그치면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됐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 2,310명이잖아요. 지금 수신료 이슈에 관해서는 네. 이게 좀 완전히 착각하는 게 책을 할인폭을 10%로 하든 네. 뭐 20%로 하든 이거는 책 사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당장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은 그렇죠. 자기 자유에 그러니까. 따라 사는 맞아요. 거지. 그리고 수신료는 다 내니까 문제가 되는 지금도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교보문고 뭐 알라딘 이런 데서 책 사면 한 10% 정도 뭐 네, 할인 받잖아요. 근데 요걸 좀 낮추자는 건데 그렇게 해봐 뭐 몇 퍼센트 낮추니까 별 와닿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신료는 2,500원을 내가 꼬박꼬박 내주는 거잖아. 네. 거기다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은 더 빡치잖아. 맞아요. 나는 저 짜증나는데 저 새끼들한테 내가 2,500원씩 계속 줘야 돼. 막 이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얼마나 빡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거기 그 여론조사 하는 거에 보면은 찬성이 한 12,000, 그다음 반대가 한 1,000,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 비교가 안 돼. 이게 지금 KBS 경영진이 하는 짓은 뭐냐? 원래 그 꿩이 막 사냥꾼이 쫓아오잖아요. 그걸 어느 순간 도망가다가 풀숲에다 대가를 척 쳐박아. 그리고 대가를 척 쳐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잖아 애들이 풀성만 보이잖아. 그리고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KBS가 잘못해서 지금 질타를 받는 받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이거 다 지나간다. 나 이런 게 맞습니다. 정순 씨 아들은 뭐하러 욕하냐고. 나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질타를 받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좀 어거진가? 어거지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그동안 편파 방송한 거 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곧 지나간다. 맞아. 이런 거랑 똑같은 맞아요. 거냐 이게. 맞아요. 아니 왜 반성을 안 해? 얘네들은 왜 반성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수신료 사과해. 제도를 지키는 게 뭐?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 사장 나가야 돼. 이 사장하고 그 밑에는 일당들. 지금 이 인간들이 한 짓은 예. 공영방송을 망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국민의 여론을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진을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의 KBS로 몇 년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에 붙여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진이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입장을 밝혔어. 거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KBS의 보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따 소리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보도국장이라고 하는 성재호라는 친구가 임명 동의제를 했잖아요. 심지어 걔가 임명이 됐어. 임명 동의제가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KBS 기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KBS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KBS 뉴스는 다 욕해. 아니 당연하지. 보수는 당연히 욕하고요. 좌파 애들은 KBS가 더 탐사처럼 안 해주는 맞아. 거예요. MBC 같이 안 한다고 지랄이야. 근데 거기서
보도국장에다가 무슨 소리를 했는 줄 아세요? 뭐요? 이 세상의 뉴스는 완전히 공정한 뉴스는 없습니다. 모든 뉴스는 편파 논란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했어. 그건 뭐냐? 자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야, 걔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로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누군가는 이거 정의롭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걔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다른 네. 언론 트루스 네. 가디언 이런 데에서 네. 했는데 60% 전후가 KBS가 불공정하다. 맞습니다. 3분의 2는 수신료 분리 아니 징수를 해야 된다. 40%가 이런 공정하다고 했다고? 공정하다고 한 놈들만 이재명 수신료 찍은 내면 사람 딱 되겠네. 이재명 지지율 40% 나오잖아 지금. 아니 걔네도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불공정하지만 어. 그래도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걔네들은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동성애 방송하고 그죠? 드라마는 다 동성애만 얘기하고 뭐 글로리 같은 거나 방송하고 더 참사처럼 막 뭐 윤석열 대통령 어디 룸사롱 갔다는 얘기는 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디 줄리고 천공이 나오고 이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다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라랄라님 수신료 안 내고 싶다. 네. 리스크북님 수신료가 세금이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 이웃님 뭐 어쨌든 아니 저기 정청래가 수신료 세금으로 한다 그랬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은 엠빵 하라니까 네가 내. 그래서 1,500원씩 뭐 5천만 원밖에 더 돼? 가구 수라 뭐한 1,500만 되겠네. 화이팅 정청래.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요즘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네, 정청래. 네, 왼쪽에. 정청래래. 미쳤나봐. 정청래하고 정철웅하고 좀 이름 네, 비슷하긴 정철웅 한데 기자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 저기 KBS 방송인 연합회 회원들이 요즘 출근 시간에 앞에서 요거는 이제 김희철 사장이 출근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 했는데 아닙니까? 확성기 들고 김희철 귀에다 대고 그거는 사퇴하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요 거 다음 아닙니까? 페이지 다음 내가 페이지 갈까, 내가? 다음 페이지 윤석열 구속전인데 아직 사퇴 안 했어요? 이사? 윤석열은 사퇴는 안 했어요. 진짜 뻔뻔하죠. 그건 뻔하네. 내가 욕설을 녹음해서 줄 테니까 거기다 틀어놓을래? 그거보다는 이재명이 걸 트는 게 낫지. 아니 이재명 거는 김우찬한테 김우겸 얘네 이름 넣어줄게. 아니야. 이재명이 더 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KBS 아니 근데 노동조합위원장하고요. 이재명은 찢어버리는 건데 김우겸이 김우철이 남자야. 찢기가 어려워. KBS 노동조합위원장하고 난 부위원장도 뽑아버린다, 이렇게 열심히. 뽑아버린다 좋아. 그다음에 이렇게 피켓팅하는 거는 출근 시간 뭐 이런 때 하는 거고 또 일주일에 2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뭐 외치고 구호 외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요. KBS의 네, 그 네. 내에 있는 양심의 맞습니다. 소리.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 네, 양심의 네. 소리가 KBS를 뒤덮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김희철 나가는 날까지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김호철은 그래서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진짜 뭐 공영방송을 거의 망쳐놓고 나서야 뭐 할 건지 뭐 하여튼 무슨 더 실건지 망치기도 어렵지 뭐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맞아요. 거의 진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더 보고 망치기도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중에서 제일 큰 게 KBS랑 MBC인데 MBC는 완전히 좌쪽이고 KBS는 완전히 좌쪽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최소 한쪽이 완전 한쪽이 그래, 그래도 맞아. 균형이라도 잡아줘야 이게 그래도 아니 활발한데. 모든 공영 방송은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되고 균형을 잡아줘야죠. 최소한의 어떤 기계적 균형을 하든 뭘 해야죠. 왜? 근데 좌빨도 지금도 언론이 기울어졌다 그런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요. 보수한테. 맞아요. 예.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어요, 얘네들? 미쳤. 얘네들